웹툰 작가로 잘 알려진 주호민 작가 사례가 소개가 되면서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학대가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학급에서 종일 수업을 함으로써 힘들었을 수 있다, 특수교사가. 그 책임을 교사한테 지우고 부모들한테 지우는 건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애인 혐오와 차별 인식이 지금 너무 대중화돼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도 이게 감정이 올라오는데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권리를 침해당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누구 하나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장애인 특수교육입니다. 최근 들어서 뜨거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요즘만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도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웹툰 작가로 잘 알려진 주호민 작가 사례가 소개가 되면서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 현 주소는 어떤지, 어떤 지원책과 대안이 필요한지 오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 박소영 교수,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민용순 상임고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학대인가 훈육인가? 이 주제를 던지면 참 곤란한 상황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이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어떠한 선생님들도 학대를 하려고 아마도 그런 교육을 훈육을 하려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런 훈육이 잘 좀 아이에게 좀 전달이 돼서 그야말로 훈육이 되고 교육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 주호민 사건에 관련돼서 예. 방송사나 언론에서 얘기할 때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예. 저는 교육적 차원에서 훈육은요, 부모로서 적극 환영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어 선택이나 교수 방법에서 그거는 분명한 학대입니다. 나는 너가 싫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들 자체가 벌써 정서적 학대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훈육으로 방법으로 풀어갈 거는 예, 전문 교육을 받은 특수 교사이고 일반 교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훈육의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학대가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장애인 부모들은 예.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요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치만 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좀 잘 지도를 받았으면 봐달라고 좋겠으니까 하는 이런 상황들인데 현재 유명인이잖아요, 주호민 씨가. 예. 그리고 그런 사건에 비춰볼 때마다 학생의 학습권은 어디 갔으며 학생의 인권은 어디 갔는지 이게 같이 교권하고 교육의 권한이거든요. 예. 그럼 교육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거냐?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논의를 하고 토론회를 거쳐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죄송하지만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지는 거는 저는 부모로서는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유아 특수교육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시니까 네. 주호민 사례가 최근에 좀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고모님께서는 조금 이제 억양을 이제 높이기 시작을 하셨어요. 사실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직 지금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제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조심스럽고요. 그냥 큰 틀에서는 특수학급에서 종일 수업을 함으로써 힘들었을 수 있다, 특수교사가. 그리고 그다음에 통합교육 시스템이 준비되었다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하는 그런 대안 말고 더 좋은 대안이 있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고민하는 지점은 뭐냐면 요새 이제 MZ 부모님들이 상당히 인권 의식이 높으십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많이 이제 뵙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장애 학생에 대한 존중에 대한
그 인식을 좀 더 우리가 더 함양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로 인한 피해가 지금 심각해진 게 더 걱정이거든요. 지금 장애인 혐오와 차별 인식이 지금 너무 지금 대중화돼가지고 그 지점에서 서열화 교육의 폐해랑 좀 맞물려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지금 집단적으로 대중들의 인식이 지금 그 한 개인에게 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서요. 이 지점에 대한 그 학교의 그 통합교육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공성과 객관성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 제공을 좀 언론에서 제대로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 제공을 제대로 좀 해라. 네, 그러니까 누구의 시선이 아니고 한 사람의 시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시선이 있는 사람들에 관련돼서 이런 취재를 하거나 공동의 분배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비교를 해보면서 인식을 하는데 그렇죠. 그냥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무조건 관심사만 따끈한. 그러니까 팩트가 있어서 주어민 사건에가 장애가 있으니까 분리해야 된다. 교육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이렇게 공감한다. 교권이 먼저 보여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부터 학생은 온데간데 하고 학부모는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도 얘기 못 하겠더래요. 그 아픔이 있는 거는 아픔을 보면서 누구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반론하는 것처럼 인정을 안 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서 최고 중요한 건 언론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뭐냐 하면 이제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지금 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 가중처벌이 있는 장애 학생의 인권에 대한 겁니다. 그 학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 민감한 사안이고 그리고 이거는 언론에서 이제 우리가 언론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싸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자꾸 이제 우리가 돌이 지난 아기도 자기의 그 문 밖에 나온 성기를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뭐 그 호기심, 자기 신체에 가지는 호기심, 이제 이런 것은 그냥 몸을 탐색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발달의 과정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행동을 보일 때 어른이 이것을 성적인 행동의 의미로 해석했을 때 오히려 아이가 집착하고 몰두하게 되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는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치원인 경우에도 제가 이제 통합 교육을 하는 유치원의 교사였었는데요. 만 4세 지금 만 4세 유아들도 그냥 여자 아이들 화장실을 이렇게 훔쳐봅니다 밑에를.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걸 부모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그 하시고 계신 중이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이 아이한테 굉장히 과하게 야단을 치는 것보다는 친구가 그럼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저기 저쪽에 뭐가 재미있는 놀이가 있네 하면서 관심을 전환시켜 주면서 이 아이가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은 발달 과정 중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제 교사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정에서도 막 몸을 부대끼다가 엄마 가슴에 손을 탁 얹었는데 근데 그 아이는 그럴 의도가 없는데 만약에 어머님이 법석을 들고 야단을 치면서 하면 죄의식을 갖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 이제 숨어서 보는 관음증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제 우리 뭐 매체에서도 간혹 발생할 때 이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동에 따른 훈육의 신중함 그리고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발달장애는 이제 인지적 손상이기 때문에 아이 같은 행동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교수님 말씀 따라 어떻게 지원할까를 고민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성인이 됐다고 그래 성인이 아이 같은 한가니까 왜 그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지적 손상이 있어서 저희 아들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 지원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성교육도 그냥 법정 의무 교육에 관련돼서 2시간, 3시간 하는 게 아니라 특수학급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육을 제대로 들어준다면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을 받았으면 변화가 차츰차츰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이 지점에서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딱 이겁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애인 아동 혹은 학생의 부모가 바라보는 학교 현장의 현 주소, 실태 어떻게 보이십니까? 선생님들의 한 학교에 많아야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 그 60, 70명에 대한 선생님이 계시는 분들 중에 특수교사는 한두 분이거든요. 소수에 대한 배려가 안 되는 학교에서 그분의 언어로 이야기 한들 그분의 경청을 하는 일반 교사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이고야. 그래서 저희는 부모들은 특수교사 죄송하지만 편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예.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환경을 개선해 줘야지만이 교육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특수교사가 부족하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적으로 법정 정원을 보면 예, 예. 일반 교사는 90% 법정 정원을 확보했다는 거는 예.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공자가 아닌 분이 저기 특수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족하니까. 이게 시스템을 바꾼 지가 2017년 전서부터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방치거든요. 그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선생님들을 그렇게 살아도 되고 교육을 시켜도 된다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을 선생님 바꾸지 못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예. 제도적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데 예. 그러면 교육감은 어려움을 고려해서 예. 예산 지원이라든가 해주고. 실무사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예산의 어려움만 탄만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교수님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통합학교의 시스템 개선이라고 네. 표현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연결이 되죠. 아하. 예를 들어서 이제 특수학급 신증설 관련 부분인데요. 예.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차에 강북구 의원실에서 이제 과밀학급 현황 자료를 주셔가지고 분석을 하게 됐었거든요. 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전국적으로 다 과밀이고요. 그리고 아하. 각 학교급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과밀입니다. 예. 과밀인데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밀이 심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도는 예를 들어서 그 과밀이 34%라면 예. 특사급 증가율은 2%에 불과한 예,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이고야.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고 어떤 시도는 굉장히 계속 그 과밀이 지속되다가 최근에서야 아주 대폭적으로 늘렸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누적된 과밀 현황이 너무 심각해서 아, 여전히 과밀의 심각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시도도 있거든요. 엄청나게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턱도 없는. 네네. 아이고.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현상이 있고요. 더 심각한 거는 지금 그 주호민 씨 예.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 아이의 행동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 정보나 이제 신상이나 이제 이런 행동 특성이 나왔을 때 이제 아마 그 특수교육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이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언론에서 예. 무분별하게 그 학생의 이제 그 행동 특성을 공개함으로써 그 전혀 고려 장애 유형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해서 지금 그 신증설 관련해서 예. 학교의 관리자들이 예. 도전행동과 안전사고 발생 시에 교육청에서 책임 소재를 명시하지 않으면 신증설을 못하겠다라고까지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 학생에 대한 특성이나 지도 방법을 모르는 일반 교육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세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계셔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장애 학생의 교육권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바라보고 이러지 못한 분들은 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도 상당 부분 많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뭔가 좀 더 이 장애 부분을 이해를 하고 좀 다가가야 되는 부분도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충북 장애인 부모연대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신 게 있다고 그래요. 장애 아동들의 교육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담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성명서입니까? 통합교육에 대한 요구안에 전체 요구안이 13개 요구안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예. 장애 영유아부터 전환기 교육까지가 들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나와서 장애가 불편함이 없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바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게 지원 제도가 되지 않아서 좀 요구를 했는데요. 13개 요구안 중에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통합 사회로 가기 위해서 개별화 교육이거든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드려서 개별화는 장애가 가진 사람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만 분리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났던 개인적 사례가 좀 있어서 지금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사실은 좀 뭐 십수년 전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온 아이가 엄마, 우리 반에도 뭐 아무 개가 있는데 엄마가 같이 수업 들어.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듣게 됐어요. 봤더니만 아마 조금 장애가 있는 학생인 모양인데 정도가 많이 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뭐 보호가 필요하니까 엄마가 같이 학교를 다녔던 모양이고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나 뭐 불편 불만이 없어서 1년 동안 잘 학교를 다녀서 이제 2학년으로 진학을 했던 사례를 저는 옆에서 봤는데 이런 사례가 아주 특수한 사례 오히려 이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것 같아요. 일반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저희 자녀가 지금 35살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같이 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희 씨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같이 가지 않으면 수학여행도 못 갑니다. 갈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별이라는 거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미 그때서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교육법 제정할 때 얼마나 4년 동안에 진짜 안 끌려가 본 데가 없거든요. 점거를 안 해본 데가 없는 그렇게 한 이유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살지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교육은 생명이다라는 것들에 관련돼서 저희가 비전을 제시하고 기본권을 무시하지 말자고 4년 동안 그 많은 재판을 받으면서 법을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한 지 17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수학여행을 못 가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자도 배치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호민의 자녀분에 관련돼서 지원이 실무사가 배치가 됐다면 덜 왔겠죠. 혐오사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럼 교육자들 전문가들이 문제를 소거해줘야 될 의무가 바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무를 하지 않고 그 책임을 교사한테 지우고 부모들한테 지우는 건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찌하든 예산이 없는 거는 저희들한테 부모들한테 이야기하지 말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자회견 할 때 1시간 동안 하면서 그 비가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도 이게 감정이 올라오는데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권리를 침해당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누구 하나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한 달 이상을 모여서 법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법에 있으니까 정당한 권리야. 정당한 국가의 사회적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침해를 당했는데 저렇게 뻔뻔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희들이 요구안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게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는 현장에서 부모들이 울을 수 있으면 많이 울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빗물일지 눈물일지도 모를 시간들을 또 보내셔서 그런데 공감하는 부모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배 엄마들이 이런 일을 안 당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법을 제정했는데 현실이 똑같아서 같이 울었던 기억이 너무 나고요. 자, 두 번째 주제를 짚어보죠. 혐오 아닌 공감과 소통으로입니다. 우리 국내에 혹은 뭐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선진 사례 우리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소개할 만한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저희도 이제 해외 연수를 되게 많이 갔다 왔는데요. 예. 저희가 우리 자비로 갔다 왔거든요. 9개 나라를 갔다 오면서 느끼는 건
우리나라는 학교 환경을 가보면 선생님하고 실무사밖에 배치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외국에는 사회복지사까지 심리지원사까지 4명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아, 이러니까 그냥 사는 거구나. 다양성이 있으니까 같은 교실에 수업을 하는구나. 저희는요, 일반 학교 교사가 수업을 하면 특수교사가 못 들어가요. 왜? 내 교권 침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바꾸지 않은 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고 싶은 건 예. 같이 다중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 이런 주호민 씨 같은 이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의 일반 학급에 대한 부담 선생님도 덜 하시거든요. 예. 특수교사도 덜 하시고. 그러니까 업무를 나누어서 제도화된 촘촘히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협치가 안 됩니다. 행정이 협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각기 놀아요. 문화관광부, 교육부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이게 결국은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존엄한 인간으로 사회에 배출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연계가 안 되다 보니 독자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직업도 못 갖고 자꾸 학교를 다니면서 침해했으면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를 해가면서 왜 단체가 이런 요구를 하는지 비장애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자녀 비장애 둘이 키우는데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 국내 지금 서울에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더 공감교실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거기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완전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으로 잠시 가는 게 아니고요. 종일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대신에 두 교실을 함께 씁니다. 이렇게. 아, 그래요? 외국에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같이 네. 쓰는 저는 국립유치원, 국내 최초의 국립유치원의 교사였었는데요. 통합교육의 가치는 접촉 가설에 의해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접촉 가설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 장애 인식 관련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장애 체험 행사를 해도 예. 인식 개선이 되긴 하지만 더 극적인 효과를 보려면 예.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대 끼고 살면서 우리랑 다르지 않구나. 똑같구나. 이제 이걸 느끼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내가 경험하거나 그 사람과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견, 선입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자꾸 접촉할 기회를 늘려야 된다. 그것이 이제 유엔에서 말하는 사회 통합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통합 교육을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방적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인식들이 많죠. 많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Education for all,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이라는 것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 통합교육을 통해서 장애 학생은 사회성이 향상되고 예. 일반 학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IQ, 그러니까 지능 지수와 학업 성취가 아무리 높아도 대인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너무 많잖아요. 예, 많죠. 예, 그래서 엄청나죠. 그래서 그 서열화 교육의 이게 병폐이기도 한데 그 공감 능력을 어떻게 기르냐 하면 통합 교육을 통해서 기르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넘어져서 우는 아이가 있을 때 또는 뭐 어떤 다른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울지 않게 하려면 어떤 도움을 줘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 과정이 그 고통을 자기가 함께 나누고자 또는 저 고통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이 공감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통합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부가적 이득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각지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아이지만 또는 장애 진단을 유보했거나 또는 명확히 장애인데도 거부하거나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달이 지연된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말하는 경계성 장애, 지능 장애 등등 해서 그럴 때 그 아이를 이상하거나 다르다라고 보지 않고요. 그냥 함께 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의 전문성을 교류하면서 그 아이들을 낙인 찍지 않습니다. 함께 우리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통합교육은 굉장히 가치 있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 인식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너무 완벽한 실존이야 라는 생각해서 출발합니다. 저는 이 시각 네.
부로 다짐을 했습니다. 박 교수님을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국회에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앞으로의 교육은 이 통합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교수님이 거기 가서 좀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학교가 존재 이유가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합적 다양성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했을 때가 이게 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양성을 그렇죠. 인정해주고 그 다양성에 관해서 지원해주면서 인간의 인성을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통합교육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 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뭐 예. 녹화에서 잘릴지라도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꼭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례인데요. 네. 제가 이제 교사일 때 그 주말 지낸 이야기를 가져와서 자기가 이제 꽃 구경 갔다 온 걸 보여주는 그 일반 유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아의 그림을 보고 자폐 아이가 뚫어지게 보더니 예. 색깔을 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뭘 줘요? 색깔을 줘. 색깔을 줘? 예, 크레파스로 색칠한 꽃 그림이죠. 예. 예, 색깔을 줄 수 있습니까? 색깔을 줄 수 없죠. 색깔을 없죠. 어떻게 줘요? 우리는 이렇게 평균의 함정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줘야 되지? 예. 자, 그런데 자폐성 장애 아이를 이렇게 나가라고 살짝 밀어줍니다. 예. 그러면은 유아 교사, 일반 교사가 아이를 받아서 색칠을 이 그림에 이렇게 색칠을 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는 와서 자기 손에다 색칠을 하게 합니다. 손에요? 네, 여기 손등에다 색칠을 예. 하면 예. 그 순간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색깔을 색깔을 줄 수 있네? 그러죠. 이게 통합교육입니다. 와. 그러면 아이들이 다 생각이 갇혀 있어서 색깔을 어떻게 주지? 어떻게 줘? 라고 벌써 이미 갇혀 있는데 예. 자폐 아이의 그 돌발 행동 때문에 "헉, 색깔을 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확장이 됩니다. 이게 통합교육입니다. 소셜 이벤트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이 길러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는 장래에는 창직 창업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감동, 나 지금 눈물이 나가지고, 예. 또 야, 한 그럴 수 가지는 있구나. 이게 자꾸 문제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문제 행동이 아까 교수님 말씀 창의성이나 개발 그런 거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잘 들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서 무조건 현재 상황에서 고려해서 맞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계화된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이 특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다른 행동을 하면 돌발 행동이야. 해야죠. 그래야 그 창의성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요. 창의인재가 나오는데 그걸 막는 거잖아요.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 인재 교육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교육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좋네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뭐 시간이 작습니다. 30분 남짓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작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 지역 주민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공감과 소통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약속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이런 시간들을 더 자주 더 많이 만들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작진과 감사합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끝내기 한 판 해주실지. 예. 네, 이 시간을 빌어서 뭐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들이긴 한데요. 사자성어로 함께 살자. 함께 살자. 그래서 사람은 다양하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인정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양함에 사람의 함께 살 가치가 있는 거니까. 예. 자, 교수님도 끝내기 한 판. 네, 저는 조금 긴 끝내기 한 판인데요. 긴 끝내기 한 네, 판. 예. 장애인을 바라보는 장애 인식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좀 알 듯 모를 듯 예, 아리송송 그래서 풀어주십시오. 장애 인식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인간관을 비추는 거울이다. 제가 되게 프로그램을 끝날 때 마무리 멘트를 하는데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면은 이 두 분의 아주 옥석 같은 말씀이 가려질까봐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하고 또 다른 자리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리얼톡 한 판이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리얼톡 한 판!